이제 9월 8일 거부터 또 봅시다. 9월 8일 날 가수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제품 매출의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동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자, 그럼 우리 가수금은 계정 과목 성격이 어떻게 되죠? 가수금은 나한테 들어오긴 했는데 내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채예요. 그럼 부채인데 얘를 원인을 밝혔으니까 치우기 위해서 우리는 차변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가수금이다라고 쓰고 당연히 거래처나 이런 거 모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겠죠. 그럼 이제 대변에 우리는 100만 원은 제품 매출에 계약금 받은 거니까 그럼 선수금이고 여기에 주식회사 대부라고 해서 100만 원이 될 거고 나머지 200만 원은 우리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지워줘야겠네요. 이 스타일 문제가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특히 계약금하고 외상 매출금 회수했다고 이게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조회하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외상 매출금 잔액을 조회해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계약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잘 나올 거예요. 자, 다음 9월 15일 생산 직원 장현전 씨의 퇴직으로 퇴직금 1,200만 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132만 원을 원천 징수한 후 차인 지급액을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퇴직 직전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2천만 원이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장부 지배하는 수고를 들어줬다, 그죠? 그럼 2천만 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는데 퇴직금 1,200이니까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끌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끌어쓰고 1,200만 원. 차변에는 우리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건 예수금이라고 처리할 거죠. 132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 1,068만 원만 지급을 했네요. 이 금액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9월 17일 날 정기요금 8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었다. 그럼 이번에 우리 보통예금에서 돈 빠져나간 거 알겠죠? 금액 80만 원이 빠져나갔고 사변의 본사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공장 거는 500번대의 전력비를 쓰겠죠. 둘 다 계정 과목을 다르게 해서 사용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9월 21일 당사는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종로에 선물을 하기 위해 롯데마트에서 갈비 세트를 25만 원에 구입하고 전액 당사의 비식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갈비 세트 샀으니까 돈 줘야 되는데 카드 썼죠? 그럼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이 나올 거고 자, 이 돈은 어디에다 나중에 갚아야 되죠? 그렇죠. BC카드에 갚아야 되죠. BC카드다라고 써주고
그럼 차변에는 우리가 이 갈비 세트를 산 이유는 매출 거래처에 선물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거래처 주는 거니까 접대비고,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로 25만 원이다. 다음 9월 24일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그럼 현금으로 100만 원 납부한 거 보이니까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차변에는 우리 보험료니까 비용 계정 과목이 보험료죠. 그리고 공장 화재 보험이니까 500번대의 보험료고, 금액은 100만 원이다. 자, 다음 당사는 영업부 직원 김상호의 모친 조의금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자, 그럼 우린 대변에 현금으로 10만 원을 줬고, 자, 우리 직원의 조의금이면 이것도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다. 영업부 직원이니까 이번엔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 10월 28일 당사가 거래처 주식회사 수민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면제받아 이익이 발생하였다. 자, 그럼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안 갚아도 되게 됐죠. 그럼 외상매입금을 지워줄 거예요. 그럼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는데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다라고 쓰고, 주식회사 수민 500만 원을 지우고, 자, 우리 외상매입금은 내가 돈 갚아야 될 채무죠. 이걸 면제받아서 이익 봤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을 쓰게 되죠. 그죠? 자, 다음 10월 30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관할 구청에 불우이웃 돕기 목적으로 기탁하였다. 자, 이번엔 제품을 우리 구청에다가 줬네요. 그럼 우리가 제품을 판 거 아니고 준 거니까 제품 매출이 아니고 제품을 지워야 되겠죠. 그럼 얘는 판 게 아니니까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면, 이때 우리는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쓰고, 자, 원가를 지워요, 시가를 지워요? 그죠, 원가죠. 우리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이 500만 원이니까 이 50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우리가 기부했죠. 우린 돈으로 주든 물건으로 주든 기부하면 기부금 금액은 500만 원이다. 자, 다음 11월 10일 날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25만 원이 나갔네요. 그리고 차변에 이번에 이자 준 거죠. 이자 주면 이자 비용이다 25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에 11월 10일 날 별표해 놓으시고,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날짜가 가끔씩 문제 풀다 만나면 반가워요. 제가 11월 10일하고 6월 3일을 좋아해요. 6월 3일은 제 동생 생일. 자, 다음 11월 25일 날 대표이사로부터 토지 3억 원을 무상으로 수정받았다. 그냥 영업활동에 쓴다 안 쓴다 이런 말 안 적혀 있어도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자산 수정 이익에 대한 거 이야기할 때는 그냥 토지라고 나오면 토지라고 쓰세요. 그럼 토지고 우리는 이걸 무상으로 받으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그럼 지금 얘는 그냥 금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3억 쓸 수밖에 없죠. 자산 수증 이익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거고 우리는 이외에 나머지 비용이 없으니까 그냥 토지라고 토지 금액도 3억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다음 12월 7일 공장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2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럼 대변에 현금 250만 원을 납부했고, 자 이번엔 재산세예요. 그럼 계정 과목은 우리는 세금과 공과금 혹은 세금과 공과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얘도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공장용이면 500번대로 2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해 볼게요.
543페이지 회사가 1040번이죠. 그럼 회사 버튼 눌러서 1040번 수정산업으로 바꾸시고, 자 문제를 볼게요. 예. 저 부른 거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전 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이제 환청도 들리네. 자, 7월 23일 날 출금 전표에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는 정리되어 있음. 자, 그럼 우린 지금 6월 30일 날 우리 과거에 그 부가가치세 정리 분기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6월 30일까지 정리해 둔 걸 가지고 다음 달 25일이나 지금 그 전에 납부했나 봐요. 그러면 6월 30일 날 우리 7월 달에 내야 되는 거라고 정리해 둔 걸 납부했으면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그때 우리 미지급 세금이다 이런 개정 과목으로 해뒀을 건데 그걸 세금과 공과금 처리해 뒀다는 거예요. 그럼 6월 30일자를 먼저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을 가서 날짜 6월 30일자를 가면 여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리 회계 처리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미지급 세금이 927만 4,100원이 되어 있죠. 그럼 대면에 있는 미지급 세금을 지우면서 납부하면 되잖아요. 납부할 때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7월 23일 날 보면 이걸 세금과 공과금이고 출금 전표는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되어 있죠. 아예 분계가 틀려버린 거죠. 이해가시나요? 방금 그거 납부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죠. 차변에 미지급 세금을 지우고 이 금액이고, 또 문제 보시면 보통 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에서 납부했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이 금액이 빠져나갔다, 이 분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잘못했죠. 그럼 오류 수정 문제라는 건 뭐냐면 제대로 된 거 남겨놓고 얘 지우는 거예요. 그럼 앞에 네모박스 체크하시고 위에 삭제 버튼 누르면 얘가 지워지죠. 자,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이 덮어 써도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덮어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기존 거 다시 되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주위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 시험 때. 그죠? 그럼 정말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옆에 사람 거 계속 보면서 그 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 학원이 코로나만 아니면 컨닝의 최적의 장소인데, 왜 최적의 장소냐면 지금 이게 없고 우리 들어가 있으면 모니터 사이로 대각선으로 쫙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전에 시험 볼 때는 전부 다 시험 볼 때 등받이에 등 붙이고 시험 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내 모니터 보다가 살짝만 고개 돌려도 옆에 다른 사람 모니터가 다 보여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도 칸막이인데 한 자리 건너서 앉아요. 정말 나 혼자 시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컨닝이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모르죠. 또 우리 시험 보는 11월 말, 그때는 또 코로나가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가망성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막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덮어 써도 되고 새로 만들고 기존 거 지워버려도 되니까 남겨놓고 새로 만들고 지워버리는 게 내한테 좀 유리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7월 27일 날 주식회사 진정전사에 대한 대여금은 상환 기간이 2022년 7월 26일이다. 자, 이거 보니까 냄새가 나죠.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인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분명히 내년인 것처럼 단기가 되어 있을 거고, 그걸 장기로 바꾸라는 이야기죠. 그럼 7월 27일자로 가서, 자, 역시 우리 예상대로 단기 대여금이라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장기 대여금으로 바꾸면 돼요. 얘는 확실하죠. 그럼 그냥 장기라고 덮었으면
우리는 삭제하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위에 덮었으면 바뀐 걸로 컴퓨터가 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을 장기 대여금으로 수정만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 볼게요. 8월 2일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60만 300원은 영업부에서 매입한 컴퓨터에 대한 지급액으로서 확인 결과 은행 이체 수수료 300원이 포함되어 결제된 금액이다. 자, 그럼 60만 원은 영업부에서 매입한 컴퓨터니까 비품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 이체 수수료 300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300원이 돼야 되죠. 그죠? 이해 가셨나요? 그죠? 자, 그럼 지금 8월 2일자로 가보면, 자, 지금 전부 다 근데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이거 샀을 때에 카드로 결제하거나 했었나 봐요. 외상했었나 봐요. 그럼 지금 이 컴퓨터의 가격은 60만 300원이 아니라 6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아래에다가 미지급 똑같이 해서 60만 원 써도 되고, 여기에다가 내가 60만 원으로 써버리면 차익이 300원 났죠. 그럼 차익 나면 컴퓨터는 계속 분계가 연결되는 줄 알아요. 그럼 여기에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다 300원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다음 8월 10일 날 생산부서 직원의 결혼 축의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는데, 이는 영업부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확인되었다. 딴 직원인데, 딴 회사 직원인데 우리 회사 직원의 축의금인 줄 알았죠? 그럼 우리 회사 직원 축의금인 줄 알았으면 500번대 복리후생비 했을 건데, 영업부 거래처 직원 축의금이에요. 그럼 계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접대비죠. 그리고 영업부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라고 써두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날짜 8월 10일자로 가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되어 있네요. 그러면 800번대의 접대비로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지금 문제가 나중에 시험 때 오류 수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말이 오류 수정이지 그냥 분계 더 시키는 거죠. 그죠? 자, 다음 9월 3일 날 현금으로 지급한 수도강열비 9만 원을 일반 전표 입력에서 영업 부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4만 원과 전력비 5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정말 우리 일반 전표에서 얘 둘이 납부한 거를 또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럼 9월 3일자로 가면, 자, 지금 수도강열비하고 현금 나눠져 있는데, 자, 그럼 우리 본사 전부 다 공장 거네요. 새로 쓰는 게 낫겠네. 자, 그럼 차변에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요금은 가스 수도료라고 500번대로 해서 예 4만 원, 또 전력비는 전력비 500번대에 5만 원, 그리고 이 돈이 지금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영업 부분인 건 줄 알고 구분 안 하고 전부 다 800번대 수도강열비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울 때, 자, 보시면 앞에 네모 박스를 클릭하면 같은 전표가 한 대 묶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삭제 누르면 데이터 지우겠다는 건 얘 전부 다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라인만 지우고 싶죠. 그러면 여기 라인 아무 곳이나 라인에 컷을 올려놓고 지우면 라인을 삭제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 줄만 지울 때는 그냥 그 지우고 싶은 라인에 컷을 올려놓고 삭제 누르면 되고, 전표를 다 지울 거면
앞에 네모박스를 해서 지우면 얘 전체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말고도 지우고 싶은 게 생길 거예요. 그럼 그때 라인 어떻게 지워요? 그러면 저는 그냥 삭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있으면 자, 이번 것도 됐고, 자, 다음 9월 15일 날 주식회사 LA전자에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1195만 원은 전액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10월 29일 현재 10월 29일 자, LA전자의 외상매출금 11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손수금으로 확인되었다. 자, 얘 오타라고 보시고 9월 15일 날 지금 이야기죠. 그죠? 자, 현재 그럼 지금 전부 다 외상매출금이라 했는데 1100만 원이 만 외상매출금이고 나머지 그럼 95만 원은 선수금이란 이야기죠. 문제 내용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날짜 9월 15일로 가서 자, 지금 LA전자한테 외상매출금 1195만 원이라 적혀 있는데 얘는 1100만 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금액의 차익을 내면 그냥 연결되도록 컴퓨터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대변에다가 얘는 우리가 선수금으로 확인되었다. 자, 여기까지 잘 해놓고선 여기에 거래처 안 쓰면 꼴대 앞에서 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10월 11일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한 금액 39만 원 중 19만 5천 원은 마케팅 부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건 무슨 상황인지 느낌 오시나요? 지금 39만 원 중에 절반은 세금과 공가가 맞는데 절반은 예수금이란 이야기죠. 근로자 부담분 거. 근데 전부 다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나 봐. 그럼 우리는 10월 11일로 가서 자, 지금 세금과 공가 전부 다 처리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지원해 준 거는 19만 5천 원 뿐인 거고 나머지 19만 5천 원은 우리가 원천 징수했던 예수금이란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왜 제가 여기까지만 한다고 했냐면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문제 내용이 메인 매출 전표에 써야 되는데 일반 전표에 잘못 쓴 것들 옮겨가는 형식의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직 메인 매출 전표를 안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우리 좌우 가치는